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여론조사가 역전이 되니까요, 이건 뭐 여론 조작이다, 그래서 뭐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다 검증해보고 뭐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고 뭘 하겠다 했는데요, 이게 다 헛수고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입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자체 여론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연구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의도연구원에서요, 정기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해봤더니요, 자기들이 저거 이상하다, 바이어스가 들어간 것 같다, 뭐 조작의 냄새가 난다 하는 그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전당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인정을 했어요. 그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부 조사 결과도 최근 여론조사 추세와 비슷하다. 근데 여야 지지율 격차, 국민의힘에 역전됐는데 지지율 격차가 터무니없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뒤집힌 건 맞다 하면서 보수층의 응답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것을 최초로 인정을 하게 된 셈이죠. 여태까지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이재명은요, 며칠 전 비공개 회의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 그걸 왜 이재명이 그 지시를 합니까? 그냥 자기 거울 쳐다보고만 있으면요, 그 자기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걸 뭘 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 자체 조사로도 저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저기까지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지지율이 뒤집혔다는 것까지는. 근데 그 다음이 이런 그 보수 결집으로 인한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위원장이 위성곤 의원입니다. 위성곤 의원이요,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런 여론조사에 보수 진보 성향이 균형 있게 보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그러니까 보수가 과표집된다, 진보에 비해서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거를 실질적 사실로 인식하게 되면은 이건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판에서 흔히 있는 그 심리, 두 개의 그 심리가 있는데, 밴드웨건 심리죠. 편승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앞서 나가면 나도 앞서는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이게 밴드웨건 효과고요. 언더독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인데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밀어줘서 짜릿한 역전의 쾌감을 한번 느껴보자 하는 게 이제 언더독 현상이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 언더독 현상보다는 대체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민의힘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스럽다. 그리고 마치 민주당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중도층이 동요할까 봐 걱정된다. 그런데 그런 걱정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거울 쳐다보면 된다니까요. 이재명이 거울 앞에 서서 쳐다보면은,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에 최근에 카톡 계엄령까지 본인들이 했던 것을 쭉 돌이켜보면 이게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라고, 그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도요. 이 여론조사 지지율 흐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두 파로 갈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은 접전 지역이다 보니까요. 수도권 지역구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좀 온건한 성향의 뭐 이재명 개딸 전체주의 그런 뭐 무지막지한 그런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 또 수도권 지역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원내 전략, 그러니까 이재명을 바로 직격하기는 좀 뭐하니까 이재명의 대리인 원내대표 박찬대 네가 원내 전략을 너무 제대로 못 구사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니까 찐명계들이 또 뭔 개소리냐 해가지고 좀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수 과표집 최근 여론조사 몇 개를 가지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가지고요. 정말 그 보수 과표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이제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과표집이라는 게 뭐죠?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 실제 그 존재하는 보수층이 한 30% 되는데 여론조사 샘플링 된 거는 40%로 나타났다. 그러면 한 실제 존재하는 비율은 한 30%인데 여론조사에서 잡힌 비율은 40%다. 그럼 플러스 10%만큼 더 이게 과대 대표된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보수 과표집이라고 하거든요. 보수 과표집이라고 하는데 감독님 그 그래픽 하나 띄워볼까요? 자, 저게 이제 한국갤럽. 이거 한국갤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RS 조사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전화 걸어서 하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가 난 게 있어요. 저 12월 셋째 주 중간이죠. 저게 12월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조사한 건데 12월 14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 직후라고 볼 수가 있죠. 딱 보니까 정확하게 더블이에요. 48대 24.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만에 12월 셋째 주에는 저랬는데 1월 셋째 주에는 역전이 됐죠.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3% 역전을 했잖아요. 자, 그럼 한 달 만에 저런 드라마틱한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그래도 가장 권위 있고 신뢰도가 높은 조사인데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밑에 보수가 과연 과표집 됐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고요. 응답자 성향 맨 위에가 진보, 중간이 중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났을 때 민주당이 48,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4, 더블 스코어가 났을 때 그 응답자 중에 진보라고 답한 사람이 357명입니다. 357명. 반면에 보수라고 답한 사람은 26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000명 정도의 그 응답자 중에 진보가 보수보다 90명이 많았던 것이죠. 90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였죠. 1월 셋째 주 이제 39대 36으로 3% 역전한 때 그때는 보니까요. 1000명 샘플 중에 진보라고 한 사람이 262명 또 보수라고 한 사람이 338명입니다. 이때는 뭐예요? 보수가 진보보다 76명이 더 많아요. 76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 한 달 사이에 우리 국민의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 뭐 보수, 중도, 진보 중에서 좀 갈아탄 사람도 있겠죠. 바꾼 사람도 있겠지만 저렇게 한 달 전에는 진보가 90명이 더 많았는데 한 달 후에는 보수가 70명이 더 많게 되는 그런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이념 분포의 변동이 있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건 뭐냐? 자, 다시 위에 거 올려주시겠어요? 위에 거. 보면요. 이
지금의 저 39대 36으로 역전된 걸 가지고 민주당은 보수 과표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48대 24로 더블 스코어로 리드하고 있을 때 저거는 뭐죠? 그러면 진보 과표집이라고 봐야 되죠. 저거는. 그죠? 진보 과표집이라고 봐야 되죠.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자료 하나를 가지고 볼까요? 2022년 3월 9일에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그 3구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이 있고 나면은 이제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뭐 0.6%인가 이길 것 같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0.73%.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었을지 그 정확히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방송 3사의 출구 조사가 뭐 과학이자 예술이다 뭐 이런 극찬까지 받게 됐는데 그때 그 출구조사 보면요. 자신이 보수라고 한 사람이 31.4%가 있었네요. 그리고 자신이 진보라고 한 사람이 21.6%고요. 자신이 중도라고 한 사람, 그다음에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 이거 합친 게 47%예요. 그래서 그 20대 대선, 그러니까 2022년 상구 대선 때 보면요. 보수가 진보보다 한 10% 가까이 높았어요. 10% 가까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중도 플러스 내가 뭔지 이념성에 뭔지 모르겠다. 이게 합치면 47%나 되는데 이 최근에 보면요. MBS나 한국갤럽 조사는 보수 진보 이 분포를 보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저기 이 3주차 때 역전됐을 때 보수 338 진보 262 하지 않았습니까? 저 때 보니까 퍼센티지로 바꾸면요. 퍼센티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보수가 33.7%고 진보가 26.2%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그 해보니까 한 9점 몇 %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갤럽 조사도요. 보수 33.7, 진보 26.2, 이렇게 되면요. 7.5% 높은 정도예요. 7.5%. 그러니까 저게 저 맨 오른쪽 거 보면요. 저게 보수 과표집이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왼쪽 거 있잖아요. 48대 24로 더블 스코어를 했을 때 진보가 357인데 보수는 267이다. 근데 2022년 대선 기준으로 따지면 보수가 진보보다요. 한 10% 가까이 높아야 정상인데 저거는 진보가 90명이나 높게 나왔으니까 저거야말로 보수 과표집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게 과표집이냐 아니냐 이거 이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022년 3구 대선 정확하게 맞춘 방송 3사 출구 조사를 하나의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에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는 모든 여론조사가 보수 과표집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였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요. 이번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 조사 혹시 뭐 자료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요. 없으면 뭐 할 수 없고요. 리얼미터 조사 보면요.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했다라는 거 아니야. 오차범위. 아까 뭐 2, 3% 이게 아니라 7.5% 오차범위 밖으로 리드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수, 진보, 중도 이걸 보니까요. 보수가 37.6%, 진보가 22.4%. 그래갖고요. 15.2%가 보수가 진보보다 많아요. 지금 저겁니다. 저기서 보니까요. 46.5 대 39에 7.5%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했는데 이때 샘플의 이념 성향을 보니까 보수가 37.6%, 진보가 22.4%로 보수가 진보보다 15.2%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15.2%면 한 10% 높으면은 3년 전 대선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뭐 특별히 과표집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15%나 높기 때문에 이거는 한 5% 정도는 보수 과표집된 것 아니냐. 보수 과표집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대략 이제 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MBS 조사 11시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 MBS 조사를 보니까요. 지난주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그래서 국민의힘이 2% 높았잖아요. 이번 주는요, 국민의힘 38%, 민주당 36%, 또 2% 격차예요. 2% 격차.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 응답자들의 보수, 진보, 중도, 이 이념 성향을 이 보니까요,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주 전 지난주하고 같이 지난주에는 보수 응답자들이 344명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2명 줄어서 342명이고요. 또 진보 응답자는 지난주에 257명이었는데 이번 주는 4명 줄어서 253명. 그다음에 중도가 4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응답자들의 이념 분포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거의 같다. 거의 같다. 이 얘기는 뭘까?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지난주를 거치면서 이제 거의 제자리 걸음하는 건데 이건 또 내일 나올 한국갤럽 조사도 봐야지 확인할 수가 있지만 MBS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수 결집이 이제 멈췄다. 뭐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 한 가지만 갖고는 좀 부족하죠. 내일 나오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제 보수 결집은 충분히 이루어져서 거의 이제 지금 맥스 최대치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표집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분석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내일 한국갤럽 그 조사가 나오면요. 그건 그거대로 분석해서 또 추가적인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